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헌술 6월 14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의 내분, 민주당 내분이 거의 분당 수준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극심합니다. 친명, 친이재명, 그리고 비명, 반명, 반이재명, 또 반이재명의 그 중심에는 친문이 있죠. 친문재인.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성 국회의원들 모임인 철음의 해체 문제부터 수박 논쟁, 수박, 이 겉과 속이 다르다. 서로 상대방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낙연계를 향해서는 겉은 이 민주당인데 속은 국민의힘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오갑니다. 파랗고 빨갛고 그것은 양당의 상징 색깔이기도 하죠. 자, 같은 편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양쪽이 지금 치고받고 있어서 과연 한솥밥을 먹을 수 있겠느냐, 자, 그런 생각까지 드는 상황인데, 이 갈등의 핵심은 책임론이죠. 책임론. 특히 이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2연패, 연달아 패배하고 특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한 그 원인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놓고 친명, 친문이 서로 책임을 넘기면서 당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8월 달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죠. 거기서 당대표 지도부를 장악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권까지, 내후년 총선입니다. 공천권까지 지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서 경쟁에서 떨어지면은 나중에 공천 학살을 당해서 현역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배지가 날아갈 판이죠. 그래서 양쪽이 사생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생 결단을 하는 그 중심에 책임론이 있는데, 자, 누구 책임이냐? 반명 진영에서는 당연히 이 반명, 그러니까 친문 진영이죠. 친문 진영에서는 당연히 선거에 직접 출마를 한, 대선에 출마를 했다가 패배한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고, 지방선거도 이재명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상 원톱으로 선거를 지휘한다고 했고, 또 본인이 이 어떤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는, 다른 선거를 지원도 하지 못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재명에게 책임이 있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친명 진영에서, 이재명 진영도 할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선거에서 패배한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있다. 왜 그러냐면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게 된 것은 보통 10년 동안 하는데, 그 같은 진영에서 5년 만에 내놓게 된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실정을 했기 때문이다.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나 실업 문제, 이런 것이 국민 불만이 쌓였고, 또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내로남불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이 민주당을 외면을 한 것이다. 그러니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그래서 5년 동안 국정 운영 실패를 심판을 받아서 문재인 심판, 이렇게 돼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패한 것이다. 자, 이렇게 서로 핵심은 그겁니다. 양쪽이 책임론을, 상대 책임을 걸어서 그 책임을 지고 그쪽에서는 물러나라. 우리가 이제부터 당을 이끌겠다. 민주당을 이끌어서 내후년 총선에도 승리하고 하겠다. 이래서 사생 결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것은 정치권 안에 친명, 비명, 반명의 주장들입니다. 자, 국민 생각이 중요하겠죠. 실제로 투표를 했던,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했던 국민 생각이 중요할 텐데, 자, 리서치뷰,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뷰가 오늘 거기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첫 번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결과는, 자, 일단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는데 그 최대 요인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답변, 압도적으로 많은 답변, 64.2%. 민주당이 잘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어. 국민의힘이 잘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민주당이 잘못했어.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국민의힘 경쟁력이 높아서 국민의힘이 잘해서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식 취임하고 거의 한 달 안에 선거가 이루어졌는데 그 한 달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서가 12.3,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이 높아서 5.7, 국민의힘이 잘해서 2.8, 이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이 잘못해서가 압도적인 1위,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민주당이 잘못했어. 이것은 대선에서 지고 나서도 이재명 진영에서 직접 출마를 했던 이재명 진영에서 젖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이거죠. 젖잘싸. 그래서 반성할 줄 모르고 또 이재명이 출마도 하고 총괄선대위원장도 맡고 그 같이 이 당대표를 했던 대선 때 송영길이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그 자리를, 개항을 자리를 또 이재명에게 물려주고 이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재명 책임이 맞죠. 지방선거 참패는. 자, 그런데 그러면 민주당의 지방선거 패인, 좀 비슷한 이야기인데 다른 질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승인, 이긴 이유, 이것을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한 이유, 이렇게 물어보니 이 65%가 민주당이 잘못했어. 민주당, 당신들이 잘못해서 진 거야. 국민의힘이 이긴 거는 민주당이 잘못해서 국민의힘이 이겼고, 민주당 진 것도 민주당이 잘못해서 65%가 그렇게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민주당 후보 경쟁력이 낮아서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이 높아서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별 의미가 없고 어쨌든 민주당이 잘못해서 65%인데 자, 그러면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속으로 패배했는데 그럼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있냐? 사람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된 거죠.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있냐? 서로 이재명은 문재인 쪽은 이재명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 누구에게 있느냐? 연속 패한데 1위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35.6%. 그 직접 출마를 했던 대선에서 출마를 했던 이재명. 그 다음에 그 지방선거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이 책임이 있다. 이것이 국민들이 가장 많이 꼽는 책임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친문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그 이재명 책임론이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재명 다음이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23%. 운초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23%. 35.6% 대 23%. 12.6%포인트 차이로 이재명이 더 책임이 있다. 일반 국민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이 이낙연 14.4%. 아마 대선 후보 경선 끝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원팀이 되지 못했다. 그런 비판이겠죠. 그 다음에는 박지원, 송영길, 윤호중 쪽이 있습니다. 자, 호남에서도 이재명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29.4. 문재인 19.6. 이낙연 18.9. 자, 이렇게 되고,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에서는 누구 책임이냐? 이재명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낙연이 더 높습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31.3. 문재인도 아니고 31.3. 그 다음에 이재명이 13.1밖에 안 됩니다. 이낙연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죠. 그 이재명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결국 지금 핵심은 이재명이 당대표에 출마를 할 것이냐,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이냐, 아니야, 홍영표, 전부 다 물러나고, 전해철까지 다 물러나고, 친문 쪽에서도 후보로 나서지 말고, 차라리 70년대생들을 내소자, 이런 이야기도 쭉 나오고 있죠. 그 과정에서 또 핵심이, 만약에 이재명이 당대표 출마를 접는다면은, 민주당의 내부는 봉합됩니다. 봉합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은 당대표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한다. 응답이 56%. 과반을 차지를 했다. 56%. 찬성한다. 37.1%. 그러니 일반 국민들의 지금 생각은 대체로 선거 연속 패배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에게 더 있고 문재인도 있지만 이재명이 그것보다는 더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이재명이 다음 당권에 도전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 리스트뷰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민주당의 향후 진로.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원팀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선거가 또 총선이 2년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합 집산을 할 그런 가능성이 선거가 멀리 있기 때문에 더
이합집산을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 그 공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이 2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공천권을 어느 쪽이 확보하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끝까지 가서 나중에 우리가 그 공천 학살을 당하겠다 싶으면은 딴 살림을 차릴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민주당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34.1%가 분당, 당이 쪼개진다. 위기와 갈등 극복에 실패해서 당이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30.2%가 거의 뭐 비슷하게 한데 갈등 극복하고 정상화될 거다. 24%는 대충 봉합될 거다. 자, 이런 그 국민들의 이 반응이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당권에 도전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차기 이 공천권 그리고 또 5년 후에 대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당장은 당대표 제1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가 되면은 지금 곧 이재명 주변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텐데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진출해서 금배지를 달아서 불체포 특권을 가지려고 한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자,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 당이 분당은 안 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한번 올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이 수사를 받다가 체포동의안이 제출이 됐는데 국회 체포동의안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치면 170석 가까이 되니 과반수가 되죠. 300석 중에서. 그런데 만약에 그때 양쪽이 완전히 감정이 상한 상태라면은 투표를 할 때 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동의를 안 할 수가 있죠. 민주당 안에서 친문들이 반명 진영에서.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 검찰 수사를 검찰 경찰의 이 수사를 어떻게 좀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민주당의 운명이 명운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